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계제도 및 설계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할 챕터를 잠시 살펴보면은 챕터 1에서는 이제 도면 작업과 검토,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형상 모델링, 챕터 3에서는 기계 설계, 마지막으로 챕터 4에서는 유공합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챕터 1으로서 도면 작업 및 검토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최대한 스킵을 하고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도 통칙, 그 다음에 여기는 KSA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KS는 Korea Industrial Standard에서 한국 산업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제도 통칙에서 제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도는 기계나 구조물의 모양 또는 크기를 일정한 규격에 따라 점, 선, 문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제작자 또는 시공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제도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라고 하면은 어떤 반지를 작성한다. 그러면 반지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지에 대한 어떤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강도가 써야 되는지 등을 하는 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가공 외관이라든지 다이아몬드를 넣는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쭉 미리 공학적인 베이스로 계산을 해서 어떤 정량적으로 어떤 값을 설정하는 게 이제 설계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 설계가 된 설계를 통해서 나온 어떤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재라든지 어떤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3D 모델링 해서 이제 3차원 CAD로 다 작성을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전 세계로 혹은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2차원 2D 도면이 많이 활용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표준화 입장에서 보면은 균일한 제품을 만들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맞죠? 이게 도면을 통해서 균일한 제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라든지 뭐 다른 나라,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필리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도면을 해독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균일하기 때문에, 표준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률을 높여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도면이 작성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고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데도 능률이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어떤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의 호환성이 증가한다. 호환성이라면은 compatible 해서 A, B, C, D가 있다 그러면은 A, B, C, D의 동일한 부품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호환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도면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과 자재가 전략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도면이 있으면은 이제 인력 분배라든지 자재가 최적의 자재를 선택해서 어떤 최적의 자재를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산업표준의 분류 체계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보면서 기계, 머신, 뭐 electricity, 뭐 메탈 이런 게 M이라는 게 그 매칭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본적인 거는 몇 개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아까 이제 KSA 뭐 얼마 해서 기본을 나타내고 BCD는 이제 기계, 전기, 금속입니다. 그래서 BCD까지 하나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이제 굳이 영어의 앞 단어하고 매칭되는 것만 하나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품질 경영이다 그러면은 Q는 quality죠. 그러면은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S로 시작하죠. 요 정도 외워두고 그 다음에 물류는 transportation 해서 T로 시작하죠. 요 정도는 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은 vessel 해서 어느 정도 연상이 됩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규격의 명칭 및 기호를 보면은 자 국제표준화기구 ISO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겁니다. ISO라면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렇게 해서 ISO 있고 한국산업규격 KS입니다. 여기 보면 Korean Industrial Standard에서 KIS가 아니고 KS로 나타내고 미국 산업규격은 ANSI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은 DIN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GIS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시간 나오면은 이제 브리티시에서 영국 혹은 프랑스 같은 경우 NF 이렇게 나타낸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의 크기와 종류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도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윤곽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제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표제란이. 그래서 필수적으로 있는 거는 하나, 두 개 정도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 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도면의 크기를 보면은 크기와 윤곽선이고 크기는 이 도면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A 계열을 많이 사용합니다. A 계열. 가로 세로 B는 1대 루트 2고 뭐 A0의 크기는 1제곱미터다. 이런 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A0, A1, A2, A3, A4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즈를 하나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A0라든지 A1을 하나 외우시면 돼요. 제 같은 경우는 A0를 외우고 있는데 A0는 이제 1189mm 하나 하고 841mm를 하나 외우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반씩 줄여가면 됩니다. 큰 값을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하면은 요 큰 값이 1189죠. 반으로 잘라버리면은 요게 이게 1189를 이렇게 1189 나누기 2 해서 요 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큰 값은 841이므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게 840이라면 420 정도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에는 요걸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요 값이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A4 하면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A0라든지 A1 사이즈를 하나 외우고 계시면은 문제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A0 사이즈가 841, 1189, 그 다음에 요걸 반으로 하면은 594, 그 다음에 841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A2 하면은 큰 값이 이제 반으로 나눠지죠. 420, 그 다음에 594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A3는 594가 이렇게 나눠지고, 420은 그대로 오고, 이러한 순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0라든지 A1만 정확히 기억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형식을 보면은 도면에는 반드시 기입해야 할 사항은 도면의 윤곽이죠. 윤곽, 뭐 중심 마크. 사실 중심 마크는 기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표제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표제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눈금, 도면의 구역을 구분하는 구분선입니다. 구분선. 그 다음에 구분 기호, 뭐 재단 마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표제란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란 안에는 무엇이 기입됐냐 하면은 도면 번호, 그 다음에 도면 이름, 도명, 그 다음에 척도, 그 다음에 투상법, 그 다음에 작성자명, 일자 등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배치를 한다는 거. 대부분은 반드시 오른쪽 아래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윤곽, 테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표제란, 여기에 있습니다. 표제란에 보면 여기는 간단한 표제란이기 때문에 자, 여기 뭐 성인도라든지 이런 건 없죠. 성인자 같은 거 없는데 원래는 있습니다. 자, 도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척도 1대1, 각법은 보통 우리나라에는 삼각법을 쓰고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일각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보면은 이제 뭐 품번, 품명, 재질, 수량 이런 게 해서 만약에 조립도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조립도가 있다 그러면은 1번, 뭐 2번 해서 저 1번 품번 요게 1번의 명 A, B, C 재질은 뭐 알루미늄 7075 수량은 2개 이런 형태로 기업에서 쭉 연장을 쭉 시킬 수 있습니다. 시켜 놓은 게 요게 표제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표제란은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도가 있는데 척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축적이라면 1대 2, 그 다음에 1대 1, 2대 1 이렇게 보면은 1대 2는 뭐냐면은 줄여서 2분의 1로 실제 크기보다 2분의 1로 줄여서 도면에 그리고 이거는 1대 1은 실측이죠. 도면에 이제 원래 크기대로 그리는 거고 2대 1은 2배 확장해서 키워서 그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 기계 같은 경우에는 A0 사이즈라든지 이 사이즈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부품도 대부분이 많겠지만은 뭐 중장비 같은 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면 사이즈보다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줄인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배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작은 제품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도면에도 눈안이 작게 그리면은 도면을 해독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 그죠? 이걸 이제 키워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배척을 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척도의 종류에 보면은 축척, 줄여서 그리는 거, 현척, 실척, 1대1로 그리는 거, 배척, 키워서 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적은 보통 이제 1대1, 2, 5, 10, 20, 50, 100, 200 이런 형태로 딱딱 끊어지는 숫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2.5, 2와 루트 2 이런 형태로 해버리면은 도면 해독하는 사람들이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배척은 뭐 2대1, 5대1, 10대1, 20대1, 50대1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쉽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IS 5455에 의한 척도를 보면은 자, 축적은 자, 2, 5, 10 이렇게 20, 50, 100, 200, 500, 1000, 2만, 5천, 만 이렇게 해서 많은 종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포크레인의 어떤 뭐 부음이나 암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은 뭐 5배든 10배든 줄여야 되잖아. 또 플랜트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품들은 많이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고 배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제품을 그리는데 굳이 한 50대 1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배척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키워도 됩니다. 이것들은 이런 자, 그 다음에 도면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이런 크게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성격에 따른 분류 이런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세 가지 종류를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시험 나오는 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이 정도 크게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여러분들 사용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자, 계획을 하기 위한 사용 목적. 계획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게 계획도. 설계자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계획을 나타내는 도면. 맞죠? 그 다음 제작도. 제작을 위한 목적이죠. 부품도와 조립도가 있으며 실제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도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도. 주문을 위한 거죠. 주문서에 첨부하여 주문자의 요구 내용을 제작자에게 전달하는 도면이다. 맞습니다. 견적도는 이게 견적을 받기 위한 도면이죠. 견적서에 첨부하여 주문자에게 견적 내용을 전달하는 도면이다. 맞습니다. 승인도 도면을 승인하는 거죠. 제작자가 주문자의 검토와 승인을 얻기 위한 도면이다. 그다음 설명도 제품의 구조, 기능, 성능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견적도, 승인도, 설명도는 사용 목적에 의해 분류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이제 조립도가 있고 부분 조립도, 부품도가 있습니다. 자, 조립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한 도면에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전체적인 조립 상태를 나타내고 조립에 필요한 치수 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그 다음에 부분 조립도 하면은 복잡한 제품의 각 부품 조립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맞죠? 부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부품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나타낸 도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게 일품일도라 그럽니다. 하나의 제품은 하나의 도면, 이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부품을 한 도면에 나타낼 때 상세하게 모든 정보를, 제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 도면에 다 기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나라에 혹은 다른 장소에 어떤 외부의 업체에 의뢰했을 때 똑같은 제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할 때 표준 규격을 사용해야 되죠.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상세도 말 그대로 상세하게 표현한 도면이고, 공정도 요거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이제 공정 도시 기호로 나타낸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도, 뭔가 접속하는 상태죠. 그 전기기기 같은 거, 상호 간의 접속 상태 및 기능을 나타낸 도면이다. 배선도, 전기기기의 배선 상태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그 다음 배관도, 관의 위치, 설치 방법 등을 나타낸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도 하면은 입체적인 제품의 표면을 평면에 펼쳐 그린 도면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파이프를 전개도를 그리면은 요 펼쳐 그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펼쳐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이게 치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요 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형태의 재단을 해서 감으면은 이런 파이프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평면에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면선도, 제품의 복잡한 곡면을 단면 곡면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장치도, 각 장치의 배치, 제조 공정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통도, 배관 및 전기장치의 결선,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동을 나타내는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원도가 있고 트레이스도가 있고 복사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이제 뭐 디지털로 이제 PDF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데이터로 호환이 될 수 있고, 그다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태블릿이라든지 PC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면도 이제 PDF 파일로 많이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원도가 뭐냐 하면은 이제 트레이스도를 하기 전에 하얀 저 도면에 연필로 같은 것 계략적으로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면을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트레이스도를 뜨기 위한 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도로 하면은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합니다. 트레이스 하면 추적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트레이싱 페이퍼는 뭐냐면은 약간 반투명한 종이가 있습니다. 반투명한 종이를 원도 위에 올리고 원도에서 작성한 저 도면을 하나하나 이제 최종 도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로잉 하는 겁니다. 이때는 잉크가 묻은 뭐 드로잉 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연필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완성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도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트레이스도를 가지고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업체라든지 이걸 복사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사를 하려니까 그냥 복사기에 넣기에는 A1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사진, 뭐 백사진,
뭐 이런 것들을 블루프린트라 그러는데 이걸 해서 많이 업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뭐 PDF라든지 도면 뭐 DWG 같은 이런 CAD 도면을 바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기출 문제를 잠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자, 현대 사회는 산업 구조의 거대화로 대량 생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량 생산화의 추세에서 기계 제도와 관련된 표준 규격의 방향으로 옳은 것은 기계 제도와 관련된 표준 규격의 방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익 집단 중심의 단체 규격화. 이익 집단 아니죠. 특정 집단을 대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민족 중심의 보수 규격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대기업 중심의 사내 규격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국제 교류를 위한 통용된 규격화. 이건 당연하죠. 이게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똑같은 제품이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도면을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 규격이라든지 표준 기호 등을 사용을 우리가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면은 기계제도에서 도면이 구비해야 할 기본 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도면이 구비해야 할 기본 요건입니다. 1번 보면은 대상물의 도형과 함께 필요로 하는 크기, 모양, 자세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료, 가공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2번 무역 및 기술의 국제 교류의 입장에서 국제성을 가져야 된다. 맞죠? 국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3번 도면 표현에 있어서 설계자의 독창성이 잘 나타나야 한다. 독창성이 나타나면 안 되죠. 반드시 도면 표현에 있어서는 규격을 따라야 됩니다. 표준. KS 규격이든 DIN이든 GIS든 뭐 이렇게 안시 규격이든 이런 규격을 따라줘야만이 도면을 보는 사람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독창성은 말이 안 됩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을 포함한 복사, 도면의 보존, 검색, 이용이 확실히 되도록 내용과 양식이 구비되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올드한 스타일,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도면에 마련되는 양식의 종류 중 작성 부서, 작성자, 승인자, 도면 명칭, 도면 번호, 그 다음에 척도, 삼각법 등을 쭉 나타내는 양식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표제란입니다. 표제란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도면의 크기 중 A1 용지의 크기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앞에 설명할 때 저는 A0 용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A0 용지는 이거죠. 841, 1189입니다. 그러면은 A1 용지는 1189를 2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2로 나누면은 594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841은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2번이 A1 도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면은 기계 도면을 용도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때 용도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자, 부품도는 뭡니까?
용도의 사용 규격이 아니죠. 이건 내용에 따른 규격이고, 제작 또는 제작 용도로 사용되는 도면이고, 이거는 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견적도고, 어떤 계획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계획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부품도는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한번 이렇게 메모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